네, 안녕하십니까. 주반맨 TV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끝나고 미국 증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피트 브라더 피트 브라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는 약 한 233% 정도 올라간 상태네요. 이런 거를 보면은 차트나 캔들이나 이평선 매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식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그 가정하, 즉 자본력이라는 거죠.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재료나 호재로서 아니면은 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 더 크게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브라더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예? 226%가 올라갔습니다. 226%.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 수가 없죠. 뭐 상한가를 몇 방을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약 130%가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 가열 완화 장치가 그 전에 발동이 되고, 그리고 거래량 대비 차트 캔들 대비 어 100 며칠인데 그게 90일인가요? 평균 주가라는 게 있다. 평균 주가 가중 산술 대비 평균 주가 가중 산술 대비 단기 가열이 지나가게 되고, 단기 가열에서 더 오르게 되면은 이제 단기 가열 같은 경우는 신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진짜 현금이 많은 세력 같은 경우는 단기 가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현금으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세력, 재료가 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조금 대기업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매각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너무 많은데 하락하는 거에는 그렇게 제재가 없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비중은 공매도랑 매수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에서는 그렇게 제재가 없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 소수점 거래, 최근 증권사들이나 뭐 이런 삼성증권이나 여러 가지 증권사 애들이 소수점 매매의 방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소수점 매매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소수점 매매를 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를 비싸서 매매를 못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액면 분할이나 여러 가지 분할 상장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식 수량이 많은데 주가가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수량이 시총에 따라서 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 발행 주식도 높기 때문에 조금 시가총액이 막 최근 들어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게임즈나 이런 애들은 발행 주식도 많도록 가격도 높았기 때문에 시총이 막 말도 안 되는 뭐 25조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거 다 팔아 제꼈잖아요, 결국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뭐 기술적 분석, 뭐 거래량,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자금력들이야, 자금력.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력들이 조금 생기는 추세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죠. 예,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정부는 많은 이제 지원을 해줬었고, 그 지원해준 거 대비 이제 또 회수를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각 나라의 재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하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12월이라는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 자, 기업 사냥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을 투자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기업 사냥꾼이라고 보면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기업 사냥꾼입니다. 왜? 자, 1년 동안 벌어들인 SK나 하이닉스, 그 외적인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온 그런 회사를 1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주식 배당으로 다 이익을 챙겨 가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비중이 50%가 50% 정도 되지 않아요? 그쵸? 제가 근래에는 삼성전자 기업 분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가져갈 배당 수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이재용 회장보다 더 많은 배당 이익을 가져가는 게 외국인 은행이라고 보면 될 거죠. 즉,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에는 공매도 포지션을 줄이고, 지금 코덱스 고퍼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6%나 급락을 하게 됐었죠. 왜?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약 4,000원대는 정고점, 즉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평균 단가를 낮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고퍼스를 올리게 되면은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 하단, 즉 우상향이 아닌 박스권으로 했을 때 지금 코스피는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고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바닥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냐면은 그 기회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 때문에 지금 은행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증권사나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신용을 어느 정도 현금으로 전환한 상태인데, 일단 전환을 했고 어차피 그 전환한 거 대비 신용이나 주담을 써서 얼마든지 증시를 올릴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시즌에서는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신용이나 주담대를 은행들이 해도 오히려 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배당이나 실적이 잘 나온 배당이나 그런 주식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즉 실적이 좋은 이제 기업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원래 증권사 연간 평균 거래 회전율을 보게 되면은 4분기 때가 가장 높아요. 예, 그러니까 즉 장사를 하게 되면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지금 증권가는 성수기임에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눈치를 많이 봐 왔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적자를 보는 회사도 있고 흑자를 보는 회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배달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이 저기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회사로 하면은 뭐 이 배달업체, 배달 대행업체 쪽에서는 지금 배달업체 쪽에서는 돈을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달업체가 지금 뭐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배달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배달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홀에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배달 대행 업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달 대행 업체가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배달 대행 업체 쪽에다가 주식을 가장 많이 샀을 거예요. 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단기순이익이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의 법만큼 주식이나 이 주주들한테 돌아갈 이익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어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배당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전력은 매수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뭔 제가 한국전력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1차적으로는 실적이 흑자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국전력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고요. 1차적으로 흑자가 되지 않은 기업에는 매수를 하지 않아요. 뭐 단기적으로 분기적으로 적자를 날 수가 있지만은 연간 평균 수익률로 해가지고 흑자가 돼야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영업이익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요. 1차적으로 제가 뭐 지금 DB금융투자를 매수를 했었죠. DB금융투자를 매수를 했었고,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지금 엄청나게 큰 세력이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큰 세력이 누가 됐던 간에 뭐 DB금융에 대한 이제 관계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떠한 일부 세력들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은행권들이나 증권가들은 숏을 치기보다는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온 주식에 대한 기업에 대한 배당 이익을 많이 극대화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12월 15일에서 20일까지 가장 고점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배당 말일쯤 되면은 주가는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즉 뭐냐, 주식을 실적 배당주를 매수를 해가지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 시점은 12월 15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12월 15일 때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증권가들은 아직까지 주가를 10월 달 됐는데 주가를 올리지 않았었던 걸 보면은 내년 3월 1분기 끝나고 코스피 지수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보여집니다. 왜냐면 올해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코스피 하단에서 상단 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10월달 초까지는 하단 코스피 예를 들어서 박스권 하단에 있다가 지금은 약간의 어느 정도 코스피 12월 배당까지는 코스피 상단 박스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니까요. 이 박스권 장세는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10월 달에 박스권 하단까지 나왔으면은 12월까지 배당락까지는 코스피 박스 상단까지는 나와줘야 된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배당으로 많이 가져갈 사람들은 요번에 배당으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배당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배당락을 하게 될 경우 배당락 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당 이슈로 주가를 올려왔기 때문에 금융사나 증권사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배당률이 높은 대신 근데 요번에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4분기는 금융주 쪽에서 거래대금을 활발하게 올려주는 그런 시기이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4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은 저평가인 주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업들이나 어떠한 세력들이나 이 자본력에 의해서 많이 시세들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주식 어제도 해외 증시가 오르고 오늘도 해외 증시가 올랐는데,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한 사람들이라면은 많이 수익을 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2월 달까지 중요한 거는 실적을 기반한 배당주를 매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가나 여의도 이런 사람들은 12월 결산 전까지 많은 대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배당을 받을지 차익을 낼지 둘 중 하나를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네, 이상입니다. 초반맨 TV였습니다.